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중에서도 취업준비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상위 공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처우도 매우 좋고요. 하는 일도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고요.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들어가려면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토익 점수는 만점에 가깝게 받아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들어간 정규직 인원수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죠. 상징적 장소가 인천공항, 대통령이 직접 갔죠. 지난 21일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보안 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 토익 만점 받아 겨우 서류 통과하는 회사에서 시험도 없이 전환되는 게 공평하냐. 이건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다.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발언이 젊은 층에게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뺏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년분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청년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기회가 더 커진 것이다라는 청와대의 해명에 취준생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취업준비생들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를 너무 공공연히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약간 알바식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을 테고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불공평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채용문이 더 좁아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내가 지금 투자 시간 외식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것 같아요. 박정화 대변인,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과정의 평등이 생략됐다라는 부분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되면 많을수록 정규직이 좋을 텐데 국가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국민들의 세금도 한정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정규직화한다면 이분들의 임금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기존의 정규직들의 임금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문제도 있고 이분들의 임금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또 막대하게 투입된다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보다 사실 청년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목표를 위해서 공부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쉽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이 과정의 평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돌직구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누량진에서 요만한 손바닥만한 공간에서 컵밥 먹어가면서 오늘도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우리 취준생들 아픔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 학생들, 그 취준생들 준비 과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들이 여기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기회도 평등하게 받고 결과도 공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니까 1,400명, 1,500명 정원에 지금 1,9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들어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이 어떻게 버티지만 정년 다 보장돼야 되죠. 모든 복지 혜택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나중엔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건가? 매년 흑자를 내고 있던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이미 코로나 때문에 3천억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과연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다? 이게 어떻게 잘못된 해석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 취준생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일반 취준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결과와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 이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청와대가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인천공항공사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화 하라라고 하면서 몇 년 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부처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해서 어떤 부분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취업 유도를 하고 어떻게 하고 정리가 됐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인천공항사 직 취업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청와대 협의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너무 대통령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과 그다음에 취준생들 감정과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 너무 실적 위주의 뭔가 정책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반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작년 가을부터 한번 봐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부터 우리 국민들, 우리 젊은이들 늘 얘기하는 게 공정 얘기하잖아요. 동계올림픽 때 북한 참여하는 거 다 박수 쳤지만 사실은 정작 여자 아이스하키팀 출전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 분노했었잖아요. 결과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결과가 나한테 왔을 때는 우리 젊은이들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데 나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를 따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취준생들, 젊은이들 분노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고 정말 이게 공정한 거였던가라는 데 대해서 대통령 실적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 변호사님. 요즘은요, 가장 큰 접대가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자식들 취직시켜주는 게 가장 큰 접대예요. 어. 왜냐하면 요즘 돈 많은 사람들 있는데 그까짓 거 뭐 5천만 원, 1억, 몇 억 받아봤자. 왜냐하면 사람이 직장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연봉 5천만 원의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경력이 되거든요. 경력을 갖다가 쌓아서 자기가 능력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회사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배우는 거 많잖아요. 배우기만 합니까? 선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만나는 많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관계도 형성되고 이게 결국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능력이 된단 말이죠. 이런 기회를 이렇게 임의로 무작위로 로또 맞듯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를 당사자들은 이거를 갖다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검찰에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그 범죄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입시비리예요. 그래서 뭐 수명 여고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취업비리 관련된 것도 구속이 원칙으로 그 검찰이 하는데 예컨대 국회의원이 청탁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회사에 그 취직을 갖다가 시켰을 때 그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취직이 되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임의로 그 취직이 되는 거 하고 과연 그 무엇이 틀리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또 이제 지금 청와대 수석이 저희랑 비슷한 이제 386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586세대. 저희 때는 그 취직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